자, 451번 같이 풀어보고 우리 숙제 안 해왔다고 지금 진도를 멈출 수가 없어. 그 다음 진도도 나갈 거야. 451번. 주머니 안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공이 흰 공이면 200원을 받고 검은 공이면 100원을 받는 게임을 한다.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모두 나올 때까지 게임을 할 때 받는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어디 보자. 검은 공이 모두 나올 때까지 게임을 한대. 그치? 자,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검은 공으로 2개 뽑아서 검은 공이 2개 그냥 다 뽑힐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러니까 2번 시행해서 게임이 완료될 수 있고, 3번 시행해서 게임이 완료될 수 있고, 4번 시행해서 완료, 5번 시행해서 완료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2번 시행해서 완료되는 경우는 검은 공만 2번 뽑으면 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때 확률 변수 x는 뭐가 나올 거고, 검은 공 꺼낼 때마다 100원씩 받는 거니까 200원이 나올 거고, 그때 확률은 뭐가 나와? 처음에 뽑은 게 검은 공이어야 돼. 그러니까 5분의 2. 두 번째 뽑은 거는 또 검은 공이어야 돼. 그래서 4분의 1 해가지고 20분의 2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3번 시행해가지고 완료가 돼야 돼. 그러면은 3번 시행했을 때 맨 마지막에 검은 공 뽑고 끝나야 되는 거니까 요 중간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면 될 거라고.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이때 기대값은 흰 공 나오면 200원 받고 검은 공 나오면 100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400원이 될 거고. 그치? 자, 그때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흰 공 뽑을 거야. 5분의 3. 그 다음에 또 검은 공 뽑을 거야. 4분의 2. 또 검은 공 뽑을 거야. 3분의 1 해가지고 약분해주면은 20분의 2하고 나오겠네. 됐어? 자, 4번, 아니다. 그 녀석이 어떻게 돼? 자,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20분의 4하고 나올 거야. 자, 4번 뽑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자, 맨 마지막에 검은 공을 뽑고 끝나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는 흰 공 2개랑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그때 기대값은 흰 공 뽑으면은, 200원을 받는 거니까 맞지? 400원에다가 600원 나올 거고 자 그때 확률은 처음에 흰 공 뽑을 거야 5분의 3 두 번째도 흰 공 뽑을 거야 4분의 2 세 번째 검은 공 뽑을 거야 3분의 2 네 번째 다시 검은 공 뽑을 거야 2분의 1 하고 그래서 살짝 약분한 다음에 자, 이 녀석이 또 중간에 이 세 개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줘야 돼. 그래서 20분의 6 하고 나올 거고. 자, 5번 뽑아가지고 게임이 끝날 때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검은 공 나와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흰 공 3개, 검은 공 한 번 나와야 돼. 자, 그러면은 그때 기대값은 200원, 400원, 600원에다가 800원 되고 그때 확률은 처음에 흰 공 뽑을 거야 5분의 3, 4분의 2, 3분의 1에다가 2분의 2, 1분의 1 하고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약분해주고 약분해준 다음에 얘가 몇 개 있어?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니까 4 곱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20분의 8 하고 나오겠네.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보면은 200원, 400원, 600원, 800원에다가 2로 약분해도 될 것 같아. px가 x일 때 확률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하고 나와서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맞네. 그치? 확률 잘 계산해줬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기대값이 10분의
얘들끼리 곱할 거야. 200 더하기 곱하니까 800 더하기 곱하니까 6, 3, 18 4, 8에 32 하고 나왔어. 그치? 그래서 400, 4000, 2000이니까 100분의 10분의 6000 그래서 600원 하고 나오겠다. 기대값은 600원.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질문할 거 471번 같이 풀어보자. 자, 471번에서는 어느 기업에서 신입 공채 필기시험 어쩌고저쩌고 50문제로 이루어진 50점 만점의 시험이 출제됐다. 자, 이 시험의 결과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자, A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점수에 50점을 더한 걸 한 거고, 자, B 방법은 처음 점수에 곱하기 2를 한 거야. 그렇지? 자, 그랬을 때 A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이 X를 M이라고 할 거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거라서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어?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A 방법은 처음 점수에 50점을 더해줬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X라는 각각 확률 변수에 몇 점을 더한 거야? 50점을 전부 다 더한 거야.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고? 원래 확률 변수 X에다가 50점을 더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평균 2의 Y를 우리가 M1이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럼 M1은 어떻게 계산돼? 2의 X 더하기 50이니까 2의 X 더하기 50 하고 계산이 될 거라고. 알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M1은 M 더하기 50 하고 만들어질 거고, 자, 두 번째 표준 편차를 찾아줄 거야. 2의 Y를 우리는 시그마 1이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시그마 1은 어떻게 계산될 거래? 시그마의 Y로 계산되는데 Y를 내가 X 더하기 50이라고 하겠다고. 근데 표준 편차는 뭐야? 뒤에 더해진 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랬어. 그치? 얘는 시그마의 X랑 같아지는 거니까 시그마랑 같겠네. 그래서 시그마 1은 시그마랑 그냥 같아져. 그치? 자, 두 번째 거는 처음 점수에다가 2를 곱할 거야. 그래서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2X 하고 만들어주겠다고. 각각 시험 점수에다가 2배를 하겠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평균을 구할 거야. 2의 Z를 M2라고 한다는 얘기니까 M2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2의 Z로, 즉 2의 2X로 계산되는 거라서 2의 X하고 되겠네. 그러니까 M2는 뭐가 돼? 2M 하고 나올 거라고. 됐지? 오케이. 자, 시그마의 Z는 뭐하고 시그마 2라고 할 건데, 그래서 시그마 2는 뭐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은 시그마의 Z인데 시그마의 2x가 될 거야.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속에 곱해진 숫자는 밖으로 그냥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2 시그마가 되겠네.
오케이. 자, 이제 M1과 M2끼리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해보고 시그마1이랑 시그마2끼리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M1과 M2 둘 중에서 뭐가 더 클까? 잘 모르겠으니까 M1이랑 M2를 빼봤어. 그러면은 M 플러스 50에서 2M 뺀 거잖아. 그래서 50 마이너스 M 되잖아. 그지? 자, 이 M은 뭐야? 5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M은 50점을 넘어갈 수 있겠어? 없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50점에서 50점보다 작은 숫자 뺐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그래서 M1이 M2보다 클 거야. 이렇게 할 거고. 그치? 두 번째.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를 비교할 거야. 그럼 시그마 1은 그냥 시그마랑 같고 시그마 2는 2시그마니까 뭐가 더 크겠어? 2시그마가 더 훨씬 더 크겠지. 그치? 시그마는 양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되셔서요. 뭐 0일 수도 있으니까 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 책은 자, 정규분포 파트 한번 해볼 거야. 정규분포가 들어가려면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부터 해줘야 되고,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했었어. 이산 확률 변수는 뭐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짝수율이 나오는 횟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쭉쭉 떨어지는 값에 대한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 자, 반대로 연속 확률 변수는 쭉 이어져 있는 값, 끊어서 생각할 수 없는 값에 대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 라고 얘기를 해주고 P의 X가 XI를 PI가 되게끔 만들어준 걸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식이 있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줘? 확률 밀도함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녀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fx 모양으로 써줬어.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은 첫 번째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 숫자를 가질 거고, 두 번째 전체 확률은 즉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싹 다 더한 건 무조건 1 나와야 되고, 세 번째 P의 X가 XI부터 XJ까지의 확률은 PI부터 PJ까지 더한 거야. 정도까지 성질이 있었어. 그치? 자, 이 성질이 그대로 확률 밀도함수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치? 자, 확률 밀도함수는 fx라고 나와 있고, 자, x의 범위를 뭐 a부터 b까지로 두면은, 그치? 자, a부터 b까지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첫 번째 어떤 성질?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 밀도함수는. 자, 두 번째 전체 확률이 1이다 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은 x가 a부터 b까지 해서 x축과 이루는 넓이가 바로 전체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식하게 뭐라고 해줘?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걔가 바로 전체 확률이 될 거라고. 오케이? x축과 이루는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곡선 안 주고 웬만하면 해서 뭘 줄 거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만 줄 거라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거나 사다리꼴 넓이 찾아가지고 넓이 계산해 주겠다는 거야.
자, 세 번째 P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요 그래프 상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자, 확률 질량함수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우리는 뭐를 그려줄 수 있었어? 확률 분포표를 그려줄 수 있었어. 합이 1로 P의 X가 X일 때 P1부터 Pn까지. 자, 그랬을 때 기대값 평균은 M이라고 쓸 거고, 자, 어떻게 계산해줘? X1, P1부터 시작해서 Xn, Pn까지. 위에 거 아래 거 곱해가지고 더한 게 바로 평균. 맞지?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해줬어?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가지고 계산해줄 거고,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취해가지고 계산해줬네. 그치? 오케이. 자, 거기다가 제일 대표적인 녀석이 뭐가 될 거라고? 이항 분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항 분포가 제일 대표적인 걸로 이항 분포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거야? X라는 게 이항 분포,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 이렇게 써줘가지고 얘를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 계산을 해줄 거야. 자, 그랬을 때 평균은 뭐가 나와? NP가 평균이 나오고, 분산은 뭐가 나와? NPQ가 분산이 나오고, 표준 편차는 뭐가 나와? 루트의 NPQ 하고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자,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우리가 찾지 않을 거야. 그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지 않습니다. 그냥 확률만 계산할 줄 알면 돼. 뭐 이용해서? 넓이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511번 보면은 자, 연속 확률 변수 x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4분의 1 x 더하기 k하고 나왔어. x가 0부터 2까지 해서. 자, 그럴 때 p의 1부터 x가 2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녀석 그래프 그릴 거야. 자, y절편이 k짜리인 1차 함수,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1차 함수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 0부터 2까지만 그리래. 그치? 자, 그랬을 때 K값부터 찾아보자. K값은 어떻게 찾아줘야 돼? 요 전체 넓이가 1이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된다고. 맞지? 전체 넓이, 전체 확률이니까. 자,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찾기 위해서 2를 대입한 함수값 찾자. 2 대입해보니까 뭐 나와? 2, K 플러스 2분의 1이라서 자, 이 녀석 밑변의 길이는 K가 되고 아랫변의 길이는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높이는 2짜리 사다리꼴 넓이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거 계산하는 게 뭐? 1 돼야 되겠대. 그래서 2 약분해버리고 2K 더하기 2분의 1이 1이니까 2K가 2분의 1이라서 K가 4분의 1이면 되겠다. 그치? K 찾아줬어. 자, K가 4분의 1인 상태에서 이제 뭘 찾아주는 거야? 문제에서는 1부터 2까지의 확률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1부터 2까지의 넓이 찾아주면 돼. 맞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의 넓이 이용해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X가 1일 때 함수값 찾아보면은 1, 1 대입하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서 2분의 1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K 대신에 4분의 1 대입하니까 4분의 3 높이는 1짜리 사다리꼴 넓이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X가 1부터 2까지 넓이는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5니까 8분의 5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 알겠어요? 넓이가 확률이야.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으면 넓이가 확률이다. 나머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가서 우리 정규분포로 갑시다.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은 어디 붙어 있냐? 519번 정도 붙어 있는데 정규분포에 대한 거 설명 한번 다시 해주고
들어가 볼게. 자, 정규분포는 뭘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걸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뭐가 존재해?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루트 2 시그마 2 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뭐 이런 형태야. 그치? 아무튼 더럽게 복잡했어.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치?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뭘 외워줘야 돼? 정규분포의 그래프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정규분포 그래프는 자, 저기부터 하자.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거고, 0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니까 n 하고 뒤에다가 뭘 써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써줄 거야.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평균과 표준 편차는 항상 문제에서 써줄 거라고. 알겠어? 그치?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 특징은 뭐 있냐? 그래프 있을 때 정규분포 그래프는 평균을 기준으로 항상 좌우가 대칭인 녀석이고, 그치? 그리고 전체 x축과 둘러싸인 부의 넓이니까 이 전체 넓이가 1 나와야 돼.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넓이가 1 나와야 돼. 그치? 오케이?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 절반 틈 넓이는 0.5 나와야 돼. 알겠어? 자,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변화시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 있다는 얘기고. 수빈아!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시그마2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시그마1은 좀 더 평균에 몰려 있게, 시그마3는 평균에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자, 시그마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을 변화시키면은, 자,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래프 생겨먹은 모양이 똑같은 상태에서 대칭축만 바뀌면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자, x가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른다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면은, 자, 자료마다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니까 우리는 요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가 계산 못해. 알았지? 우리가 절대로 계산 못합니다. 절대로 계산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뭘 이용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수학자들이 계산하는 거 우리가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고?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를 특별하게 z라고 써줄 거고, n에 0에 1의 제곱자리. 그래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준 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알았지? 자,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를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꿔주는 작업이 표준화야. 그래서 그럼 z는 어떻게 만들어져?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걔가 표준 정규분포가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얘가 표준 정규분포. 오케이. 자, 그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라고. P의 Z가 0, 2를 따르고 있을 때 P의 Z가 0부터 1까지 확률이 0.3413 나오고, P의 0부터 Z가 2까지 확률이 0.4772 하고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확률을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야, P의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첫 번째 거는 쭉 해서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때 0과 1까지의 넓이가 얘가 나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일 때 0부터 2까지 넓이가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럼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계산돼? 이렇게 돼 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0.5에다가 이 부분 더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0.5 더하기 0.3413 해서 0.8413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치? 두 번째, P의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려보니까 쑥 해서 0 있으면 2가 여기 있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 확률 구하면 돼. 그럼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0.5 마이너스 0.477이 빼서 계산해 주겠다는 거. 오케이. 자, 3번 P의 Z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이야?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여기 있고 2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따로 더하고 이 부분 따로 더해서 계산할 거야. 그런데 이 부분 넓이가 뭐랑 같아? 얘랑 같아. 왜?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0.3413에다가 오른쪽 넓이는 0.477이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계산할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머지는 너네들이 풀어보면 되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얘기하시면 되고. 뭘 풀어볼까? 뒷페이지 쭉 넘어가서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어. 아예 뒤로 쭉 넘어가자. 그래서 543번 볼 거야. 20페이지에. 자, 어느 음료수 회사에서 생산된 표시 용량이 500ml인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음료의 양은 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5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 그래서 정규분포로 표현해 줄 줄 알아야 돼. 정규분포 500에 5의 제곱을 따르는구나.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한 병에 들어있는 음료의 양이 490 이하일 확률을 구할 거야. 즉 P의 X가 490 이하일 확률을 구할 건데, 자, 이 상태로 우리가 계산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해줄 거라고? 표준화 시켜줄 거라고. 표준화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표준화야?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게 표준화야. 그러니까 490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즉 X에서 평균이 500이랬으니까 500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줄 거고, 490에서도 500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Z라고 써줄 거고, 자, 이 녀석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 그려서 어떤 확률 구하는 거야?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0.5에서 요만큼 빼면 되겠네. 그럼 요만큼 확률이 뭐야? Z가 0부터 2까지 확률이랑 같을 거라고.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확률이나 0부터 2까지 확률이랑 같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문제에서 알려준 거, 주어진 거 그냥 보고 읽어주면 되겠네. 0.477이 하고 표에 다 나와 있지. 그래서 0.5 마이너스 0.477이 해서 0.0228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풀어볼 거냐면은 쭉쭉쭉 해서 565번까지 한번 풀어볼 거야.